선생님들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옆에 채팅창을 제가 따로 켜놓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서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원장님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희가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에서 운영되어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의 실천 방법으로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서클이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왜 서클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서클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클 진행, 운영 관련한 내용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랑 서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서클에 참여를 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클로 하자, 우리 서클을 해보자.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서클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 동그랗게 앉아서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 막 기대되어지거나 기다렸던 것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더군다나 처음 서클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반응이 물론 학급마다도 되게 다릅니다만 되게 경계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경우도 많이 원래도 있는 보고 것 같아요.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이 짧은 시간 동안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경험시킬 수 있게 할까? 이걸 고민했을 때 결국은 공동체성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도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회복적 정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같은 페이지 안에서의 공동체 이해를 갖기 위해 제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가치,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위, 이런 것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서클을 통해서, 또 회복시 생활교육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동체이잖아요.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동체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공동체, 특히 나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걸 딱 얘기했을 때는 그냥 싸움이 없고 서로 이렇게 욕을 하지 않고 패드립이 없는 그런 학급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평화롭게 접근해서 이것들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서 이걸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것을 이제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서클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서클을 저희가 청소년 교육을 쭉 하면서 또 팀장을 맡으면서 학교에서 신청 오는 그 내용부터 해서 시작부터 해서 실제 진행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가지는데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성을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에 지금 금조기가 있고 욕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아이들의 좀 학급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들을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좀 되묻기도 하고 여쭙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 혹시 그 아이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먼저 되묻습니다. 네, 왜 이 질문을 제가 되묻냐면,
물론 저희가 문제들을 가지고서 다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의 첫 경험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어찌어찌 어렵게 그 문제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선생님 그거 안 할래요. 왜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서클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느끼냐? 어떤 감정이 드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왜 얘기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진다면 어,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힘들기만 한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그걸 서로 들어보는 그 시간이 먼저 경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다룬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이 서클을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이 브렌다 모리스가 말하는 접근 방식 중에서도 이 80%에 해당되는 관계 형성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다뤄내는 주체가 어른이고 성인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문제로 인식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서클, 공동체 서클, 그리고 함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평화감성 활동이나 어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깐 이야기 주셨지만,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서클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된다. 어떤 걸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클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저히 뭐 이야기 나누고 듣고 이럴 분위기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서클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이 회복적 생활교에서 말하는 공동체성,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나누고 이러는 것을 잘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클을 실천으로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시키게 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학교 교실 안에 아이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학교 친구들에 대한 관계도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관계도를 동그랗게 그려내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활했었던 학교 생활을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선상에 있고 모두가 친구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나보다 힘센 친구가 분명히 있고 평소에 뭐 친구들에게 괴롭히거나 이런 친구가 있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런 친구가 있고 그래서 관계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런 삼각형 구조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학기가 시작하는 3월, 4월 이때에는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3, 4월에 막 학폭이 막 많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5월, 6월, 이때쯤 됐을 때 막 갈등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3, 4월에는 서로 내가 이 삼각형 구조에서 내가 위에 있는지, 내가 밑에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파악이 끝나고 나면 길을 가다가 어깨에 친구랑 부딪히거나 장난치다가 욕을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아, 얘가 나보다 위에 있는 애구나 라고 하는 게 우선 넘기고, 얘가 나보다 밑에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욕을 하거나, 네가 뭔데?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막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적인,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이런 구조를 이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경험을 시켜내는 것. 이게 서클의 교육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게 모두가 앉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보통은 문제점을 하나를 다루고 목소리 큰 사람이나 어떤 이야기를 주도하고 끌어나가는 사람이 주 스피커가 되지만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은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경험을 구조 속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게 서클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다뤄내는 사람들이 교사고 아니면 누구 힘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이거를 우리가 함께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서클을 해야 되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서클을 많이 진행을 해보신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고 막연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청소년교육팀이 서클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흐름으로 저희는 서클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서클을 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클에 대한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잠깐 더 이야기 드릴 거라 일단은 좀 넘어가고요. 서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클을 기획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행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나누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단계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서클을 기획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서클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를 하죠. 질문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건지, 이 안에 어떤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기획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은 그 기획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는 그 단계가 될 것이고요. 피드백은 그 진행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가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뭐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가 이제 피드백 단계인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랑 잠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서클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대상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에 맞는 질문을 준비하고 앞에 도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후에 준비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요. 제가 선생님들 채팅방에 링크를 하나 좀 남길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멘티미터라고 하는 어떤 거를 하나 좀 쓸 텐데 거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단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선생님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 단어를 적어주시면 그걸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화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잠깐 화면을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처음 서클로 앉는다. 첫 서클로 동그랗게 둘러 앉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서클에 앉게 될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링크를 선생님들께 남기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방에 링크를 남겼는데요. 를 누르시면
번역을 할 수 있는, 아니, 내가 몇 가지 예시를 미리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처음 서클로 앉았을 때 이런 거가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긴장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대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초조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드린 선생님 링크를 거기다가 단어를 남기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가 될 겁니다. 생소함 이런 거를 느낄 것 같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긴장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흥미, 기대, 의문, 네, 불안함을, 귀찮음, 네, 그쵸, 이런 것도 낯설음, 떨림, 네, 이 선생님 뭐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클로 앉게 되기도 할 거고요. 가장 비슷한 혹시 많이 나온 단어들이 가운데에 더 큰 단어로 이렇게 좀 표기되는데 호기심, 긴장, 어색함, 설렘, 기대 좋습니다. 부담스러움, 짜증을 안고 이렇게 앉게 되기도 할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네, 한번 확인을 좀.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단어들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적어 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딱 보이는 것만 해도 뭐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생각들로 처음 서클로 아이들이 앉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이런 긴장감과 어색함과 호기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클로 앉게 됐을 때 이 첫 서클에 대한 소개, 설명을 어떻게 해야 이 공간이 조금은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저희는 어떻게 이 긴장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을 조금 풀어내는지 또 전환시키는지 그거를 이야기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음, 그 진행에 대한 흐름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면 방금 전까지는 제가 기획할 때 대상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았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도입이라고 하는 공간으로서의 초대, 환영, 뭐 인사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다루게 됩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가 모드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요.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올려주셨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게 뭐지, 저 선생님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앞으로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안내를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읽어보고 진행을 하는 거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는 저 화면에도 보이는 뭐든지 괜찮아, 서로 배움, 느리게 만나기 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음에 좀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든지 괜찮아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다 같이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뭐 2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요. 제가 이런저런 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막 개인적인 걸 이야기한 거나 막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든지 괜찮아라고 하는 걸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느리게 만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 아까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면 어떤 친구는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들으면 한 10초, 20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정리돼야 이야기하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야, 뭐 하냐? 빨리 좀 해라. 아우, 답답해. 좀 이따 옆에 넘겨.
막 이렇게 재촉하거나 때로는 느리다는 이유로 비난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만나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두식 서클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기다려주면서 느리지만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리게 만나기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로 배움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뭐 저의 이야기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 활동을 해도 같이 할 거고, 이야기를 나눠도 같이 또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서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뭐 그동안 오래 봐왔고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게 서로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같이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읽고서는 이제 이후에 활동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드 세팅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뭐든지 괜찮아 사업 배움 느리게 만나기 이런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센터피스에 두기도 하고요. 가운데다가 아니면 뒤에 칠판에다가 좀 붙여놓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기로 했었는지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클을 하다 보면은 뭐 아까 느리게 만나기를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답답해 하거나 아니면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 이 진행자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매번 멈추거나 이야기하기보단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처음에 어떻게 하자라고 시간을 이야기했었던 그걸 기억하는 주변 친구들이 느리게 만나기라고 하는 거를 그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드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키워드가 되어지는 않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또 잘 담아낼 수 있는 키워드로 선정을 하고 그걸 처음에 여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조금 이 시작할 때 분위기가 이 시간이 뭔가를 막 답을 이야기해야 되고 막 긴장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첫 여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요. 이제 놀이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진행을 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많은 워크숍이나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놀이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서클로 앉게 되면 자리를 섞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저 동그랗게 앉아보자라고 하면 남자친구들 쭈루룩 앉고 여자친구들 쭈루룩 앉고 아니면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앉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텐데 그 상태에서 바로 서클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어색하고 긴장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옆에 친구랑 장난을 치게 되고 이야기를 건네게 되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서로 장난치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처음에 자리를 한번 이렇게 섞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만 이때 진행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도 저 표현을 놀이 혹은 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 지금부터 게임할 거예요 라고 하면 되게 어, 이해하기 쉽잖아요. 지금부터 뭔가 놀겠구나, 재밌는 시간이 되겠구나. 다만 근데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승패가 나눠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것들이 게임이 많기 때문에 놀이를 하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자리를 바꾸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도 누구 한 명이 계속해서 걸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럼 벌칙 안 정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 팀이나 아니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에 누가 남는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럼 뭐 상 없어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놀이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모두가 즐겁게 처음에 같이 열기
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나 벌칙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표현에서부터 놀이 혹은 활동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놀이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면 그때 이 센터피스 그리고 이제 토킹 스틱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센터피스들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피스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왼쪽에는 신호등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나 저학년 친구들 만나서 서클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나의 기분 상태를 저 신호등에 빗대서 한번 표현을 해봐 주세요. 내가 오늘 초록색인지 기분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런 감정 카드들이나 색깔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져 있는 저런 카드 같은 것들을 센터피스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센터피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있죠. 어떤 거냐면, 그냥 직역하자면 가운데 두는 물건을 센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서클 중앙에 놓는. 근데 이 중앙에 놓는 물건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가운데 뭔가 있으면, 카드들이 놓여져 있고 단어들이 쓰여져 있으면 시선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더군다나 처음 서클을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친구는 앞에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놀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서클이 막상 시작되고 나에게 토킹 스틱이 돌아오면 순간적으로 20명, 30명의 눈이 나에게로 딱 모이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게 될 수 있는데 가운데 이런 센터피스들이 놓여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첫 질문으로 던진다고 한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시작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센터피스를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피스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을 두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다만 제가 실제로 사용했었던 센터피스 중에 약간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센터피스로 활용되는 것 중에 초를 또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잖아요. 불을 붙이면 분위기가 확 잡히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또 효과를 가진 게 이 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란 매력인데 한 번은 제가 여고였어요. 그리고 몇 회가 좀 진행이 됐던 학급이어서 오늘은 좀 아이들이랑 앞으로의 시간을 좀 약속하고 이런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초를 준비해서 저희 좀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서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를 켜고서는 의미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누다가 한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 초를 후 하고 끄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꺼지진 않고 이게 일렁일렁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저 초를 끌 수 있을까? 이걸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고 손으로 바람을 날리고 막 기상천외한 방법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아예 초를 끄고서는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준비해 가셨던 다른 반에서는 초를 키자마자 선생님 저희 불 끄고 해요 라고 하면서 초 주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다른 어떤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앞에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혀지고 이야기가 되게 깊이 있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피스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저희가 아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기획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나려고 하는 우리 반 친구들의 어떤 분위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어떤 의미와 토킹 스틱 센터피스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센터피스 이야기하면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네, 이제 토킹 스틱을 이야기를 하죠. 서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죠. 서클 규칙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만큼 서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 토킹 스틱은 그냥 말 그대로 또 직역하자면 말하는 막대기고 이걸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가진 사람 어떤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 지금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그 순간부터는 나의 이야기는 끝났고 지금부터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토킹 스틱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도 가시적으로도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 누가 이야기를 발언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토킹 스틱이 또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토킹 스틱을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토킹 스틱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걸로 이렇게 와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자체가 조금은 가벼이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토킹 스틱을 선정을 하시는 게 또 대상에 맞춰서 이런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킹스틱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이제 서클 규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가지 규칙, 아까 첫 번째 토킹스틱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네 가지 규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진행을 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의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의 규칙을 꽤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 규칙 설명하는 데만 한 5분, 6분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좀 하냐면, 이것도 제가 그냥 실제 아이들한테 서클 규칙 소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토킹 스틱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서클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서클에는 네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클 하는 동안에는 이 규칙들을 잘 기억하고 지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 이 서클 안에 특별한 물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물건이 어떤 거냐면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말하는 막대기, 말하는 물건 이렇게 번역,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말하는 막대기의 역할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서클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 토킹 스틱을 전달을 해주시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부터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토킹 스틱을 서클 안에서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요, 연결되어지는 건데, 토킹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구조가 되거든요. 두 번째 규칙은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 경청이란 말 학교 다니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듣는 거를 경청이라고 할까요? 먼저 뭐 집중해서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거를 경청이라고 하죠. 맞는데요. 근데 혹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정말 주의 있게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귀로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시선을 땅을 보고 있는다거나 창문 밖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다고 하면 제 입장에선 제가 말을 하다가 그 친구를 보게 됐을 때, 어? 저 친구 지금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잘 들어주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클 하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귀로만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좀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경청해주고 있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도록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청해 주시는 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요,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원 있잖아요. 이 서클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해 주시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인다거나, 뭐 자리를 바꾼다거나, 옆 친구랑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을 치려고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어야 이걸 원이라고 부르지.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빠지거나 찌그러지게 되는 모양이 되면 그때부터 이거는 서클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서클로 시작한 만큼 모두가 이 원을 잘 유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세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보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름 다르고 생김새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은 한 가지를 해도 나오는 대답은 뭐 28가지, 30가지의 다른 서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뭐 어떤 친구 이야기가 약간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르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웃기고 특이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막 옆방 가서 학원 가서 여기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한테 누구 알지? 걔가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걸 했는데 걔 되게 이상하다? 웃기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저라도 되게 불편하고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면 소문날 거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요.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간직해 주시는 거, 즉, 비밀을 지켜주시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규칙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서클 규칙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들으면서 이해 잘 안 되는 규칙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으면 네, 모두가 규칙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서클을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 규칙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합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서클을 시작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그 네 가지 규칙을 프린트해서 다 같이 한번 읽고 바닥에 내려놓고 가운데 센터피스로 둔 다음에 그냥 서클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하다 보면 서클 규칙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멈춰서 그때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 중간에 서클 흐름은 계속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은 스피커는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일부러라도 앞에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 그 규칙에 대한 상기를 다시 한번 참여자들로부터 하여금 아까 제가 경청 뭐라고 했었죠? 라고 하면 이 경청에 대한 의미를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더, 경청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여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앞에 저는 이렇게 규칙에 대한 설명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서클 규칙을 하고 난 다음엔 이제 서클 준비했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보통 학생들 만났을 때 처음 또 서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질문들 자체가 막 어렵거나 대답하기 힘들거나 이런 질문들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그런 질문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서클을 한다, 첫 서클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목적을, 서클하는 목표를 이걸 통해서 막 서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아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서클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편안하게 내가 입을 떼고 여기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경험을 시키고 그것들이 들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걸 첫 번째 서클의 목표로 선생님들께서도 잡으신다면 다음번에 우리 다시 한번 서클 하자라고 하면 아마 조금은 더 아이들이 환호하면서 네, 좋아요. 선생님 또 서클 해요. 아마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질문들보다는 처음 서클을 할 경우에는 조금은 가볍게 어렵지 않게 또 재밌게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을 해주시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쭉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서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여는 질문, 주제 질문, 실천 질문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마무리 질문에서 어떤 대답들이 나오고 얼마나 또 깊이 있게 이야기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1시간 혹은 2시간에 대한 서클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2시간의 서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재미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좋았다, 서로 연결되어짐을 느꼈다, 라고 하는 그런 참여자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나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었네, 뭐 이거 왜 한 거지? 이런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고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고 느꼈고 경험했는지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뭐 한 거지? 라고 하는 친구 혹은 재밌었네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친구들도 아, 맞아. 이런 시간, 같은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런 시간이었었지. 아, 맞아. 이런 경험도 됐을 수 있겠구나. 맞아. 나도 저런 거 느꼈었는데. 라고 배움이 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 마지막 배움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클을 진행을 할 때에도 이 마지막 배움 질문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꼭 하는 편인데, 근데 예를 들어 중학교고 45분인데 앞에 준비했던 질문들을 다 하고 나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인원은 30명인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배움 질문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중간에 종이 치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도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거는 마무리를 하니만 못한 그런 애매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팝콘 형식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혹시 오늘 하면서 어땠었는지 너무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두세 친구 정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하면서 어땠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해서 일부의 친구들의 이야기만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한 단어로라도 이렇게 우리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해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마무리에 대한 소감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질문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서클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의 흐름을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도입, 어떻게 여는지 놀이 활동을 하고, 센터피스와 토킹스틱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운 질문,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진행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피드백인데요. 어, 네, 지금 여기 사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청소년교육팀 선생님들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9분의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 서클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은 짧게는 뭐 10분, 혹은 뭐 길게는 뭐 2, 30분이라도 오늘 하면서 어땠었는지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나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같이 준비를 하고 혹은 들어가서 진행을 했지만 그것들이 잘 되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잘 되지 않았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돌발 상황을 맞이해서 그거를 대응을 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늘 하면서 뭐 어땠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혹은 그런 돌발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진행자로서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은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진행을 하는 자체에서도 되게 잘했다, 내가 점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있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했었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갖는 이 시간이 진행자로서는 가장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새 학기의 첫 서클을 여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구회나 아니면은 같이 하시는 혹은 관심 있어 하는 선생님들이랑도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좀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라.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돌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혹은 돌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대응하거나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꼭 네. 그래서 그 서클은 목적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계 형성을 하는 공동체 서클이 되어질 수도 있고, 문제를 다룬다면 그게 문제 해결 서클이 될 수도 있고, 축하나 지지를 하는 서클이라면 축하 지지 서클.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그 서클의 이름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새 학기 때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고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관계를 형성하는 이 공동체 서클,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도 또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가 대상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팁 아닌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 서클의 도입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 동그랗게 둘러 앉았다라고 했을 때, 자, 서클이 이런 거, 서클이 뭐예요? 그리고 서클의 규칙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설명을요. 저는 한번 꼭 스크립트를 써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이걸 한번 내가 작성을 해보고 내 목소리로 읽어보고 점검하고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과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친구들인데 서클 설명을 약간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서클 이러면은 아마 그 순간부터 참여자들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마 참여 의지가 확 하고 꺾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저학년 친구들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서클을 할 거고, 이 시간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서로 우리가 연결됨을 느끼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존중이 뭐예요? 라고 해서 막 손이 막 20개 올라가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말이 꼬이고, 그거 설명 일일이 응대하고 이러다 보면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라도 앞에 꼭 이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녹음을 한번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말을 하는 톤이나 너무 빠르진 않는지 너무 느리게 설명한다거나 막상 해보니까 어쩐 단어를 반복하진 않는지 그리고 이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에게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지 이후에 서클 질문을 구성하실 때에도 아, 나는 앞에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이 앞에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여는데 필요하다. 그럼 그 외 시간을 서클 질문을 기획하실 때 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구성들을 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이 도입 부분을 꼭 연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에 대한 부분으로는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진행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 하실 때에도, 진행자가 먼저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간혹 진행하실 때 질문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옆에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참여자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근데 제가 먼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군다나 서클을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내가 이 이야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깊이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 백지인 상태잖아요. 아, 서클이 뭔지는 알겠고 규칙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나를 열어야 되는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지 이런 기준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넘기거나 그냥 패스할게요 라고 해서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계속 단답으로 흘러가는 그런 진행이 또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라고 열어주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진행자가 열어주신다면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대답이나 이런 서클의 분위기들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자가 먼저 열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은 진행자로, 이야기는 참여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행자가 처음 열어주실 때, 물론 진행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이 순간에는 진행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참여자로 거기 안에 있는 그 참여자 중에 똑같이 n분의 1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대상이 만약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같은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그리고 관심이나 흥미가 있을 수 있을 그런 대답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 초등학생 친구들인데, 뭐, 내가 1년 동안 올 한 해, 뭐, 작년 돌아봤을 때 겨울방학 동안 했었던 즐거운 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번 겨울방학 때 가족들이랑 혹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서 막 맥주 마시고 막,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공감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되실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하고 처음에 열어주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준비하고 또 다음 질문과 질문 사이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냥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자기소개를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예시 보여드렸던 흐름으로 본다면 초능력 질문,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거 갖고 싶은지 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바로 자,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걸 갖고 싶고 왜 갖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에 조금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나서 질문을 던진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 브레인스토밍도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초능력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캐릭터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만화 영화 중에 겨울왕국이라는 만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엘사라는 또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중에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그 도깨비 캐릭터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뭐 영화, 드라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가진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와요. 맞아요. 뭐 잘생기고 예쁘고 막 비현실적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한테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거를 갖고 싶고 그걸 왜 갖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스토리텔링 앞에 어떻게 좀 부드럽게 좀 편안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 전후에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서클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돌발 사항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계속해서 서클을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클을 하다가 나온 어떤 대답 때문에 진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진정을 시켜가지고 앉았는데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뭐 한층 울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준비했던 질문들을 해보자라고 하면 뭐 잘 나올 수 있었던 대답도 아무리 좋은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답들이 편안하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 순간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노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라든지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좀 더 서클 운영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은 참가자들이 일으킨다. 이 부분은 그 사전에 질문 신청하실 때 질문 적어주셨던 것 중에 어떤 한 분 선생님 질문이 서클 하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울음이 막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서클 하다가 울면 그 서클은 성공한 서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나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드러내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 순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서클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의 감정들이 표현되고 나왔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표현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울음을 울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좀 진정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표출을 한 친구 혹은 학생에게 정말 진심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규칙이 있었잖아요. 서클의 네 번째 규칙, 서클 할 때 비밀에 대한 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표출, 자기 표현을 한 친구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지어준다면 다음번에 그 친구는 서클을 참여하거나 혹은 그 친구의 시작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도 좀 더 나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감정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가자가 역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울음에 대한 부분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의도를 기억하면서 진행자로서의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서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돌발 상황인데요. 그 사전에 받았던 저희 청소년 교육팀에게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서클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더라고요. 아마 지금 또 준비하시고 있는 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제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 한 11시, 12시가 돼야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먼저 일단 사전에 주셨던 질문을 좀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어, 서클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은 정말 무수히 많죠.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은 서클을 열고 닫았거든요. 하루에도 막 두세 번 열고 닫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은 다 경험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면은 또 뭔가 새로운 내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약간 저를 당황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 정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시로 적어뒀던 것처럼 뭐 말을 전혀 안 하는 학생이 있거나 그냥 답변 없이 패스가 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순간들, 뭐 첫 시간 잘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싸우고 들어와서 막 둘이 계속 씩씩대면서 원안으로 앉았을 때 계속해서 농담을 던지는 친구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들이 사전에 주셨던 그 질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포함이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클 중에 돌발 상황. 그래서 주셨던 질문을 제가 다 100%뭐 답변을 다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의 그런 질문들을 좀 묶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클 참여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진행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질문들이었었는데 첫 번째는요, 참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선생님들이라면, 나라면 좀 이렇게, 혹은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봤는데, 나는 이렇게 좀 대응하거나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넓은 배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클 참여 관련한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좀 주셨더라고요. 음,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자에도 앉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비협조적인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서클을 진행을 할 때 진행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의적이지 않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열고 서클에 참여를 시킬지, 자발적인 교육 참여 동기가 없을 때, 혹은 뭐 특수반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진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때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사전 질문으로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 좀 중복되는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보통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클을 하고 싶어요, 할래요? 라고 해서 동그랗게 앉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뭔지 모르고 앉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아, 이거 선생님 왜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혹시 분위기나 그런 친구가 있는 경우에 서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 이런 상황 내가 겪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됐어요. 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동안에 혹시 선생님들도 다른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여기다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실 안에 학급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서클 뭐 두 번째 시간부터 저 그냥 안 할래요, 나가 있고 싶어요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약간 고등학교쯤 가면은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나가 있을게요.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냥 잘래요.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서클 해야 돼. 앉아보자. 라고 해서 자리를 앉게 되면 그 친구들은 앉아는 있지만 앉아 있는 게 아닌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냥 앉아서 자거나 아니면 앉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불편함과 이 불만을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거나 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서클을 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지금 이 한 가지의 주제만이 아니더라도 서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서클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진행자에게 있다면 그 이후에 다뤄지는 여러 가지 대응이나 방법들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 꼭 정답이지는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클을 왜 하는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서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처음 서클을 경험하는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안전한 공간에 대한 경험이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키게 하는 게 더군다나 첫 서클이라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음, 처음에 앉자마자 저희도 바로 서클을 진행을 하지 않고 놀이를 하고 앞에 그런 도입 모드 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에 하는 이유도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하던 수업과는 다른 조금은 재미있는 혹은 서로의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라는 거를 앞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좀 충분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 그런 친구가 사전에 좀 정보가 있다. 아, 이 친구가 평소에 뭐 조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한다 그랬을 때도 전혀 참여를 잘 하지 않는 친구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는 먼저 가서 이런 시간이 좀 될 건데 혹시 그때 이렇게 참여를 해줄 수 있을까? 만약에 참여가 어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면 친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다. 친구들 앞에서 표현하거나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다라고 하면,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의견을 이야기해주면은 선생님이 옆에서 그걸 읽어주는 거는 괜찮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그 친구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야기 드리면서도 몇 가지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셨던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거를 채팅에도 남겨주셨네요.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참여 의사를 표현을 한 경우가 있어서 중간부터 들어온 친구도 있었다.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음, 언제든 참여하라고 여지를 두고 좀 이렇게 받아들인 것. 네.
참여 동기가 생기도록 시간을 주는 것. 네, 네, 맞아요. 서클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이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이거든요. 억지로 참여시키고 억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음엔 앉으라 그래도 절대 아마 무슨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앉지 않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를 해도 되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 내가 준비가 좀 안 됐다, 하기 말이 어렵다, 그러면 이따가 다음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그 친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목표를 낮추고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공간과 수용을 경험하게 하는 것. 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도 첫 질문은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름이 뭔지,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나를 소개할 때 이름이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의 혈액형, 그리고 뭐 나의 형제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로 첫 질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첫 대답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아직은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먼저는 말을 한번 입을 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첫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엔 조금 더 흥미 있는 질문으로 그 다음엔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경험시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럼 다음, 네, 카테고리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잘 가네요. 두 번째는요, 진행 중에 생기는 돌발 상황입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정말 많죠. 아까 제가 예시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간에 정말 싸우는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농담을 치거나 아니면 장난을 옆에 친구랑 끊임없이 하는 규칙이 계속해서 깨지는 이런 뭐 상황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전에 주셨던 질문 중에서도 뭐 진행과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막 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너무 장난스러운 태도로 계속 서클에 임할 때, 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눈물을 보이거나 이럴 때, 계속해서 단답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요. 어, 네, 그럼 조금 비슷한 질문이었었던 서클 중에 계속 장난식으로 대답을 하는 어떤 이제 참여자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행자는?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장난으로 혹은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서 계속 분위기가 가볍게만 만들어지는 그런 진지하게 참여하거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그걸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들 이야기. 저는요, 제가 실제 경험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서클 규칙을 물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서클을 멈추고 규칙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한 번은 음,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반에는 약간 이제 개구쟁이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되는 남자친구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끼리는 같이 있으면 뭐 정말 세상 제일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거든요. 서로 계속 웃고 장난치고 한마디만 해도 막 빵빵 터지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그런 친구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서클을 좀 하다가 이제 나 서클로는 안 될 것 같다. 이야기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활동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조별로 얘네 이 친구 5명을 좀 이렇게 떼어놓고서
활동을 하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별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좀 다른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친구들은 의자를 끌고선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방법은 그냥 모든 걸 다 멈췄어요. 일단 친구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그때 솔직하게 친구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아마 두 번째인가 만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다수에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혹시 평소에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었는데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하거나 이럴 때도 혹시 지금 이런 분위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런 장난을 치고 막 이런 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럴 때 좀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친구들이 뭐 짜증나요, 불편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특히 여자친구들이 좀 그런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저 이걸 가지고 좀 우리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한번 앉아볼까요? 해가지고 다시 서클로 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장난치고 이러는 거 저는 당연히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봤지만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장난을 치고 막 친구들이 농담하고 웃고 이러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겼을 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일단 그거를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까 평소에도 이렇고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그때 나의 기분이 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되게 잘 듣더라고. 장난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조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아마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랬었는지, 되게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뭐 들어보니,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 친구들 그 장난을 치는 친구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저랑 같이 서클로 만들고 저 어항 서클이라고 하죠. 바깥에 이제 다른 친구들을 두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장난을 아까 이렇게 좀 치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좀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장난을 치고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뭐라고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장난을 계속해서 치게 되는 것 같은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냥 재밌어서 그냥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장난을 막 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한 거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몰랐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전체 서클로 앉아서, 그럼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그럼에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난이 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서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들지 않게 좀 생활하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클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진지하게 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행자로서는 되게 도전적인 순간이고,
어려운 순간이었었는데 그거를 잘 전환해냈었던 그런 순간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지 못한 순간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예전에 사실 제 경험 때문이었었는데 그런 돌발 상황을 맞이하다 보면 진행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막 얘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건가라고 하는 이거부터 막 부글부글부글 점점 거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것을 약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출을 한 적도 있었어요. 눈으로 레이저를 계속해서 쏘아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다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해봤었는데 근데 결국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른으로서 압박이나 압력을 주는 방법이었는데 결국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그 순간은 그 분위기가 잡히고 돌아오고 합니다만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의 자괴감이 왔었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이랬을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저에게는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번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 스스로를 좀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진행자도 어쨌든 선생님도 교실 안에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클 안에서는 이야기할 땐 참여자로서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나도 여기에 n분의 1이고 여기에서 나의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표현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좀 들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각이 든다, 마음이 좀 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이고 이런 어떤 표현이나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편안하게 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겨주셨던 네, 글도 건강한 또래 압력, 네, 이거를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서클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자가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켜주세요,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 친구들이, 같은 참여자들이 우리 좀 이야기 좀 듣자, 나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서클을 다시 한번 참여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표현의 방식으로도 진행자가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하고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야, 좀 조용히 해봐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집중을 다시 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 진행자로서 통제하고 지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좋다고 남겨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과정 중 의도와 행동이 회복적인 방향에 부합되도록 참여자가 경험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라고 해서 남겨주셨던 질문들도 있으세요. 첫날부터 하는 서클을 어떻게 할지, 아까 눈물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데 집중을 시킬 때 중점이 되는 점,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다문화 학생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끄도록 할게요. 네. 어, 그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실제로 이제 대상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서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학급 안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 다문화 친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번역을 하거나 혹은 통역이 가능한 친구들이 친구들 안에 있는지 뭐 선생님이 어떤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친구가 좀 편안하게 이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예를 들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이나 동작으로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은 저희가 실제로 러시아 친구가 얼마 전에 전학을 왔고, 아무도 그 반 안에서는 통역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학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미리 저희가
그 질문들을 다 번역을 해서 한 번 더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저 이제 진행은 이렇게 하고 러시아어로 된 거를 번역한 것을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 것은 그때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파파고 같은 거를 사용을 했었나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도 그래도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아마도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혹시나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아이들을 또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서클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시간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잃게 되면 진행자가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돌발 상황을 맞이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은 이제 이런 갈등의 순간을 어떤 빨리 해결해야 되거나 없어야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자체를 교육적인 기회로 삼고 전환해내는 그리고 그 전환해내는 과정에서는 이 공동체가 함께 포함되어지고 그걸 함께 전환해내는 경험을 시켜보게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자발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 질문이나 어떤 질문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그럼 이런 시간이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떤 것들을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클 안에서 나눠내는 것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타가 났네요. 네. 방향성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진행자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어떤 돌발 상황을 맞이한 순간이고 날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마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스스로 혹은 같이 하는 선생님끼리라도 꼭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했었던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꾸준히 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표현이나 전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첫 만남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시간으로 첫 만남을 가진다면, 이후에 1학기를 마치면서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열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니 하면서 지금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2학기를 시작하면서는 그 공백이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들 지냈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고, 마지막 끝날 때에는 우리가 1년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어땠었는지, 그리고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나 표시 같은 것들도 해줄 수 있다면, 영역적 생활교육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하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공동체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런 서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 또 서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 네, 짧다면 좀 짧은 시간 동안